이재명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설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살을 내는 경제 한파, 거기다 대설, 폭한으로 안전사고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이었습니다. 특히 28일 밤에 발생한 항공기 화재 사고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의 차분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안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돌다리가 아니라 쇠다리라도 두들기고 건너는 그런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점검 또 안전대비로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연말 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우리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좀 살아났습니다. 약 2천억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 원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그리고 계엄과 내란 때문에 텅텅 비었던 시장 골목이 잠시나마 밝아진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보람이 느껴진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상인분들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의 희망이 됐습니다. 겨우 2천억 우리 지방정부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그 2천억으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 재정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 집행 이것도 뭐 필요하긴 한데 좀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이 총 지출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조삼모사 아닙니까? 뭐 조금 빨리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요. 근데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이 참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금 개혁 이거 누가 제안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드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뭐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 개혁 얘기를 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연금 납부율 13% 합의됐지 않습니까? 소득 대체율 44%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50% 주장하다가 45%로 양보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수회담을 했을 때 제가 이 제안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45% 주장을 했지만 합의의 여지가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뭐 44% 합시다. 국민의힘 안대로 합시다. 또는 뭐 44.5로 합시다. 44.01%로 합시다. 이러면 제가 받을 생각을 가지고 가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다음에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조건을 갖다 붙였습니다. 44%에다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조건을 붙였어요.
구조개혁이 됩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수 계약만 합의하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공연이 핑계대지 말고 이미 얘기됐던 거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44%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1% 간격이 있습니다. 44냐 45냐. 그것 차이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불만스럽지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있어서 합의되면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게 모수계획부터 2월 안에 매듭 짓기를 바랍니다. 자꾸 조건 붙이지 마세요. 이번에도 또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자동 안정화 장치는 꼭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건 또 다시 얘기하면 됩니다. 자꾸 뭘 조건을 붙이세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4대 개혁 하자는 말만 하고 실제 할 생각은 없구나. 더 이상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꼬가 터진 만큼 이제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채연 최고위원님이 갑자기 또 지역 관리 문제 때문에 그 주력하시겠다고 사퇴를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지역도 중요하죠. 지금 송순호 최고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그 지방 정부들 기초지자체들의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퍼주기 했다 이런 식의 공격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재정 지원하는 호남의 기초지방정부들이 이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든 겁니다. 지방정부는 세금을 독자적으로 더 걷을 권한도 없습니다. 빚을 내는 것도 중앙정부 승인을 대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이 사람을 뽑느냐 저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2천억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지역화폐 2조 원을 발행했는데 골목상권의 매출이 대체적으로 2조 원쯤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왜 영남 쪽은 못하겠습니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런 소수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을 동조 또는 비호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사실상 응원하다시피 또는 비호하다시피 하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책임지겠습니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겠죠. 지금 당장 극우화된 소수 집단이 좀 아까워서 거기와 결합해서 손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장 달지 몰라도 큰 해악이 될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우적인 정말 극우 이단적인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좀 되찾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